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평가실 김지원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이렇게 22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대면 설명회 개최를 통해 여기 계시는 여러 참여자분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 기회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런 자리를 가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22년에는 기존의 시공사 현장만 수행하던 현장평가를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현장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도 수행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의 전반적 개요 및 22년도 제도 운영 일정 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년부터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많은 참여자분들이 수준평가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올해 이 제도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제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하시고 평가 자료를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선 건설 현장 재외 현황을 보면서 수준평가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세부 사항, 현재까지 안전관리 수준평가 추진 현황 및 22년도 제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 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하단 막대 그래프는 작년까지의 재해 발생 현황을 도식화한 사항으로 푸른색이 전체 산업의 재해율, 붉은색이 건설업의 재해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산업 대비 건설업 재해율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건설업 재해율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최근 건설업의 재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망 만인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율과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 대비 건설업의 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전체 산업 사망자 2062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67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발주 형태 및 공사 규모에 따른 사고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통계 자료는 20년도에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 방안 내용을 발췌한 사항입니다. 먼저 발주 형태에 따른 사망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와 19년도에 발생한 사망사고 데이터를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공공공사에 비해 민간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년도에 비해 19년도의 사망자는 57명 정도 감소하였는데 공공공사는 40명 정도 줄어 약 33% 감소하였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17명 줄어 약 5% 정도 감소한 수치를 보여 여전히 민간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 규모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커질수록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수준평가 대상 현장이 포함되어 있는
50억 이상의 중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수준평가 대상을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앞서 보신 통계자료 설명 시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한 내용입니다. 건설안전 혁신 방안 내 통계자료는 18년도와 19년도의 자료만 반영되어 있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내의 실천 과제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며 사망자 감소를 위해 20년도부터 사망사고를 수준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최종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현장의 설계 안전성 검토,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점검 등이 수립된 계획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설안전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행력 강화를 위한 현장평가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건설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근본적 원인 제어를 위해 대책을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사 전 단계에 걸친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청은 참여자별 안전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란 어떤 제도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주체별 안전책무 및 자발적 활동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각 참여자들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여 자발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그림과 같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현장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본사 및 현장, 시공자 본사 및 현장이 각각 참여자별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 제도의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4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년 7월부터는 본 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101조의 3에는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제4장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설안전특별법이 현재 국회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건설안전 관련 법령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니 참여자별로 현장 건설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도 22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할 예정이므로 해당 법령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준평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평가 대상은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 50% 이상 진행된 현장을 매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직전 연도 11월 말일까지 관리원에서 국토교통부로 통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각 참여자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내년 22년의 평가 대상은 현재 선정 통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평가 대상으로 통보받은 참여자들은 평가 기관의 안내사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 CSI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관리원에서는 9월 말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각 참여자별로 10월 초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이의제기 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CSI를 통해서 관리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관리원에서는 이의제기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이의제기 의견을 검토, 확정한 후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당해년도 평가 결과가 확정되므로 11월 말일까지 관리원에서는 국토교통부로 당해년도 수준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입니다. 수준평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참여자는 없으며 매년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도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로 사망사고 반영에 따른 등급 조정을 위해 후속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 확정 후 참여자별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가 선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상패 수여를 계획하고 있으며 22년 상반기 내에 선정된 우수 참여자들의 기피 사례 공유를 위한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 흐름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에 대하여 한 해 동안 진행되는 업무 흐름을 도식화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한 세부 운영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은 2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중 공사기관이 50% 이상 도래한 현장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된 현장의 건설공사 참여자인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및 시공자의 본사와 현장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주청은 본사 또는 본청이 평가를 100% 받으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및 시공자의 경우 본사는 1회, 선정된 현장별로 각각 1회씩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준평가 대상 현장 5개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자의 경우 본사는 1회, 현장별로 평가를 1회씩 받아야 하므로 업체 차원에서는 총 6회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항목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대, 중, 소분류로 나눠지며 각 소분류는 세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항목들마다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세부 항목의 경우 발주청은 71개소,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분사는 38개소, 현장은 46개소이고 시공자 분사는 51개소, 현장은 53개소입니다. 5개 분야의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주청은 100점 만점으로 100% 반영이 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는 분사 20%, 현장 80%, 시공자의 경우 분사 30%, 현장 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현장 점수의 평균값을 산정하여 본사 점수와 합산한 후 참여자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자별 평가 항목입니다. 평가 항목은 국토교통부 고시 2021-108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별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오늘 본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입니다. 본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건설 현장의 공사 목적물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등의 내용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공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혼돈해서 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겸직을 금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인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전사적으로 수준평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저희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근로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시공계획 및 안전점검, 구조안전, 주변의 안전대책 등을 평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현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현장 공사팀 구성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내년에 7년차에 접어드는 제도입니다. 2016년에는 10건, 2017년은 13건, 2018년은 57건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시범사업 기간을 가졌으며 2019년에 시스템 평가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평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71건, 2020년에는 176건, 2021년에는 179건을 수행했으며 2022년도에는 평가 대상을 전년 대비 130% 확대하여 총 233개 현장이 선정되어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2년도 수준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 추가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4등급으로 운영하였던 최종평가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5등급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1년에 처음 도입하여 운영한 사항으로 22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수 등급을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매우 우수와 우수로 나누어 등급을 세분화했으며 등급별 점수대는 슬라이드 내 좌측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평가 적용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평가 대상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종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사망사고 반영을 위한 사후평가는 22년도에 수준평가 대상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전체에 대해서 반영할 예정이며 사망사고 발생일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될 예정입니다. CSI에 신고된 사망사고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데이터의 검증을 거쳐 최종 반영될 예정이며 등급 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우측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망사고 반영 기준은 21년에 적용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22년 등급 조정 시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2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 자료는 CSI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 기간은 CSI에 등록되어 있는 피평가자들에게 별도로 연락 후 공문 통보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평가 자료 제출 기간은 1월에서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자별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및 시공자는 1월 초에서 2월 중순까지, 발주청은 3월 초에서 3월 중순까지 자료 제출 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평가 기간에서는 순차적으로 2월부터 9월까지 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평가를 기본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및 시공자의 경우 일부 항목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확인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평가 기간에서 9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게 되면 10월 초에 각 참여자 대상으로 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준평가 제도의 중장기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 수준평가와 관련된 지침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며 지침 개정에 따른 신규 가이드 및 사례집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참여자 및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평가를 받으실 모든 건설 참여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평가 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관리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